대한처럼TV의 신철웅입니다. 오늘은 비발치 교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그 방법들로 얻을 수 있는 이득 및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작은 교정용 나사를 이용해서 어금니를 뒤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일단 교정용 나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의료용으로 나온 작은 나사인데 이것을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뼈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가 뼈에 고정이 되고 이 나사를 이용해서 치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게 돼요. 교정이 다 끝나면 나사는 다시 간단하게 빼주면 되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우리가 원하는 치아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빼고 나면 그 자리는 일주일이면 살로 다 회복이 돼서 티가 안 나고요. 그 이후 몇 달에 걸쳐서 심었던 자리의 뼈도 다시 차오르게 됩니다. 거의 교정학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그런 장치예요. 바로 이 교정용 나사를 이용해서 비발치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정 치료에 필요한 공간을 어금니들을 뒤로 밀어 이동시켜서 얻어내는 겁니다. 어금니 뒤쪽에는 보통 사랑니가 있는데요. 이 사랑니를 빼거나 이미 사랑니를 뺐다면 뺀 뒤에 남아있는 그 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치아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서 틀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것을 치아를 빼지 않고 배열을 하기 위해서 뒤쪽 어금니를 다 뒤로 밀어주는 그런 교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나사를 심게 되고요. 이 나사를 지지대로 삼아서 어금니들을 뒤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금니가 뒤로 이동하게 되면 앞쪽으로는 공간이 조금씩 만들어지게 되겠죠. 충분히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틀어져 있던 앞쪽 치아를 이제 배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후를 비교해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틀어져 있는 공간만큼 어금니를 뒤로 보내서 안쪽으로 들어간 치아를 바깥으로 배열해 준 겁니다. 어금니를 뒤로 보내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치아가 펴질 때 앞니가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하는 그런 현상도 전혀 없이 배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교정용 나사가 만능처럼 치아를 다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이 치아를 빼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어금니 뒤쪽으로 남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어금니 뒤쪽으로 공간이 없는데 강제로 치아를 뒤로 밀게 되면요, 치아가 잇몸에 파묻히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편하고 치아와 잇몸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금니를 뒤로 보내는 양을 각각 2-3mm 정도로 한계를 잡습니다. 그래야 잇몸이 묻히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 없이 치아를 보낼 수 있거든요. 한없이 뒤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방법은 입천장 확장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이 장치가 바로 입천장 확장 장치인데요. 첫인상은 뭔가 매우 복잡하고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불편감 없이 좁아진 입천장을 넓혀주는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확장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장치 자체가 넓어지면 입천장도 같이 좌우로 확장되면서 넓어지게 되는데요. 넓어진 상태에서 보면 앞니 사이로 틈이 생기게 되는데 그만큼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입천장의 뼈 자체가 서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가 뻗어지면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장치의 장점은 좁아진 입천장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부가적으로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반대로 입천장이 좁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겠죠. 좁지도 않은데 무턱대고 넓힐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입천장이 좁은 부종기압을 가진 케이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방법은 스트리핑이라고 부르는 수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치아 사이사이 부분을 미세하게 다듬어서 치아 폭경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손톱 다듬을 때 쓰는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치과용 기구로 치아 사이사이를 다듬어서 치아폭을 줄여주면 그만큼 치아를 배열할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이 방법은 치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치아면당 0.5mm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보통 앞니 4개나 필요하면 송곳니 정도까지 스트리핑을 해주게 돼서 합하면 약 2-3mm 정도의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아에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아 사이를 다듬어주기 때문에 특별히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처음부터 치아 형태가 길쭉한 경우에는 스트리핑을 해서 치아폭을 줄이게 되면 더 길쭉해 보여서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치아가 너무 넓적한 경우에는 치아 형태도 예뻐지면서 치아를 배열할 공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발치 교정을 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와 장단점을 알고 환자분들께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발치 교정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